로 보여져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위세가 이제 그야말로 확장일로에 놓였던 시기였던 게 작년 올해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 훨씬 전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급이 높아진 한 명은 저기 계속 당 대표에서 또 당 대표. 네. 이제 정책 개혁신당 가고 이제 저기 뭐냐 몸집이 커진 명태균 씨하고는 이제 어떤 지역의 소소한 문제를 넘어서 의논할 수 있는 단계로 레벨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준석 대표하고도 가깝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가깝다고 한다면 뭐 다양한 정치력을 발휘했나?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이 라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한 건가? 이제 이런 의문도 좀 생기네요. 계속 의혹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아. 국회의원 공천을 전화 한두 통으로 이렇게 확 뒤바꿀 정도의 파워라면 네, 그리고 그게 외부에 알려지면 네,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공개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취임 하루를 앞둔 그렇죠. 대통령 당선자죠. 예, 전화해서 그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공천 발표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김영선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 그날 발표가 오후에. 예. 그날 오후인가요? 네, 5월 10일 9일 날. 오후. 그렇지. 그 취임식 통화는 날. 그러니까 통화는 오후 5월 9일. 5월 9일 오전에 있었고 그렇죠. 예. 5월 9일 오전에 예. 내가 10시 바꿨다라는 19분. 통화가 있었고 네. 공천 발표는 그 다음 날인 그렇습니다. 5월 10일 오후에 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네. 그때 공천을 거의 받게 됐던 사람은 자기 공천이 잘린 거잖아. 전화 한 통으로. 그렇죠. 네? 김중현 그렇죠. 의원. 그러니까 잘린 거잖아. 하루 아침에. 예. 그렇죠. 그걸 알면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 저게 나를 도와주는 못해도 예. 나를 날릴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까놓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예, 예. 하면 아무도 무시 못하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마쿠 실세면서도 음지와 양지에 다 걸쳐 있더라고. 예컨대 이종호 씨 하면 완전히 음지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 광고업이라는 양지의 플랫폼을 갖고 이걸 또 잘 써먹었어요. 그리고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이런데 또 음지에서는 마쿠 조정하는 능력도 있고 양쪽에서 다 실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5월 10날 공천 발표한다는 걸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두 번째고 네. 김해로 가서 컷오프 됐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걸 여사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려줘야 아.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갖고 이준석 대표하고 딜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되고 29일 날 칠불사에서 이준석을 만났으니 사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니 2월 18일이에요. 2월 18일 오후 9시 38분에 이 씨한테 전화를 해서 명태균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여사가 알려준 거죠. 그거는 김영선 이제 컷오프. 창원에서 예. 옮겨가지 않으면 네. 창원에서 컷오프 발표가 곧 날 거다라는 네. 내용이죠. 그렇지. 두 번째까지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8일 오후 10시 27분을 기점으로 해서 7개 매체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 출마 선언 바로 했다라는 하죠. 서둘러낸 보도가 거죠. 나오고 그리고 2월 26일 오전 11시 4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월 29일에 그러니까 사흘밖에 안 칠불사. 걸렸다니까. 예, 예. 아니 그때부터. 그때도 어. 공식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에서 컷오프 결정 내지는 발표가 났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3월 2일인가 3월 3일 날 나요. 김영선 의원 컷오프 결정. 예, 김해갑의 경선에서 배제되는 결정은 예. 제 기억에
저희가 3월 1일 날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을 때예요. 김해갑의 경선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발표 나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세 번을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보궐선거 가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남 창원에서 컷오프, 세 번째는 김해에서 컷오프. 예. 이걸 다 읽고 선제적으로 판을 짰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발표 이전에. 김영선을 살려야 한다라고 명태균 씨는 생각을 하고 네. 2월 29일 날 7불사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비례줘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네.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돌아가는 사정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명태균 씨가. 네. 네.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어느 쪽으로 결정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했는지 외부 발표는 전혀 없지만 예. 그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더군다나 창원에서 내일 컷오프 오전에 발표 날 거라는 거는 영부인이 직접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진행되는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아무런 없죠. 뭐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마쿠에서 이런 역할을 막 하고 심지어 당을 건너서 개혁신당까지 노크를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게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거는 뭐랄까 그냥 외척들이 나서서 나라를 말아먹는 형국의 망국적 그 현상이지 이게 뭐 정상 비정상을 따질 겨를이 아니다. 이건 비상사태요. 비상사태다. 예. 비상사태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 이때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갈라서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죠. 다 예, 총선을 둘러싸고 모종의 이유로 갈라졌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어떤 경로로 개입했는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굴 공천시키고 싶어, 누굴 탈락시키고 싶어. 그럼 누굴 통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실에, 홍철호 수석? 그럼 거기가 당 대표를 만나? 이런 방식일까? 근데 그 라인은 가동이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분명히 불협화음으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무슨 라인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동훈하고 이상하게 공적 라인을 통한 용산의 공천 개입이 굉장히 어떤 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여의치가 않아지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가 틀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선 내지는 뭐 어떤 비공식 뭐 이런 또 윤핵관 뭐 이런 라인들이 이제 저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선에 개입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도 여사는 의도한 대로 개입을 못한 거야. 다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하다 말다 이래 됐는데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저기 단순히 한동훈의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예. 근데 저는 그 이 사건에서 보면 그 뭐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많지만 특히 이 공천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겠다.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요. 네.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긴 한데 저는 일정 정도 기자회견 같은 게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힘이나 일부에서는 이거를 김영선 의원과 당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어떤 딜, 뭐 마쿠에서 지저분한 딜을 하려고 했던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자격 없이 국힘 공천 돌아가는 걸 미리 다 알았고 알고 있었고 여기에 여기 말고 일로 옮겨가라 뭐 이렇게 일종의 판을 짜는 네. 시도를 분명히 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2022년 6월 1일 선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얘기했다고 그 명태균 씨와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얘기해서 공천을 확
틀었대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회견 하는 대가로 비례 1번을 요구했다? 아니 뭐 그거는 제가 그 부인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마치 이게 지난번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멋쟁이 해변 단톡방에 등장했던 내용 중에 공익 제보자가 무슨 미리 작전을 짜고 이거를 그 어떤 이종호 씨의 단톡방 내용이나 이런 거를 공개한 거 아니냐는 흐름으로 잘못 흘러갈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일단 그렇죠. 영부인이 공간이 돌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히 알았을까? 그거는 이른바 공간이의 영부인 쪽에 속칭 빨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공간이에 누구였을까? 그렇죠.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은 항상 붙박이로 들어가 맞아요. 있었으니까 예.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핵관 쪽 공관위원들이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럼 실제로 누구냐? 공관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영부인께 전달을 해서 영부인이 다 파악할 수 있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네.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비대위원장하고 뭐 용산 간에 서로 말이 좀 안 통해서 그랬다 손 치고 그럼 그 전까지는 다 됐던 거냐 실제로. 그렇죠.